예,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단톡방이 정신건강복지법안 반대 시민연대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그걸 제가 URL이 있을까요?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URL을 있으면은 제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010-5839-1372에서 010 2510-1372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 지금 명단에 있고 저한테 통화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뜨지를 않아요, 카톡에. 그래서 제가 한 6분만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 피해자들이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음? 음? 그럴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그 URL을 제가 지금 이 영상 아래에다가 될 수 있으면 URL을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서 영상에 띄우겠습니다. 아래다가 저기 댓글이나 설명란에 URL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을 개설을 했고요. 지금 뭐 계속 그 피해자들하고 어, 만, 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 중에는요, 또 계속 회원가입을 하겠다. 또 만나서 얘기 좀 나누자. 또 이 시민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화가 엄청 오네. 지금 여기 2번, 이쪽에 한 번,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 심리치료 외부치료 불법 행정 위반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은 과거부터 수십 년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 이러한 병원에 가두고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 외부치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자의입원, 타의입원. 과거에 수십 년간은 자의입원, 타의입원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입원을 해서 정신질환자로 기록된 분들한테는 이 테러가 계속 수십 년간 가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국민한테 확대하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 우울증 상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염증 질환도, 갑상선암, 염증, 관절염 모든 질환도, 염증 질환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암 치료, 수술 환자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예? 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을 정도면은 생활을 못한다.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거는 우울증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이 안 돼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법안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임도 정신질환이라 해서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제가 이제 간단한, 더 이외에 더 수많은 그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정신건강 의사에서 발표한 그 대상자들이, 그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전 국민들은 무작위로 우울증 전조 증상이니까 자살과 범죄를 타인을 해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입원 절차를 통해서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과거에 4, 5년 전에 왜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기차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타인을 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살 사건들이 많았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뜸하지만 3, 4년 전만 해도 이게 사회에 큰 골치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뉴스나 정치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잠잠하죠? 왜요?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발의해서 사회에서 자살과 범죄가, 정신질환자들이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면은 정치계하고 국민들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을 정신건강의사회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발표를 한 게 행정입원 절차를 만들어서 정신건강복지법안이 2017년도에 개정을 한 겁니다. 자입원, 타입원 플러스 행정입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입원에는 조건은, 네? 시민들이나 길거리에서 하도 정신질환자들이 살인을 하니까, 사고를 치니까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들이 와서 이것이
어떤 시민이 막 난동을 피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동인지 정신질환에 의한 난동인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난동을 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예?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싸움도 할 수 있고요. 길에서. 예? 예? 그런데 시민이 그거 보면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그냥 이유가 있는 난동인지, 예? 피해인지 가해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되면은 정신과에 데려가면은 정신과에서 응? 응? F코드를 매기게 돼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F코드를.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만들어 놓은 행정이권 절차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전 국민들에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요. 돈벌이를 위해서. 예?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암 환자 지금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모두 우울증 전조 증상이니까 자타해결을 갈 수 있으니까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시민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린이집, 노인회, 모든 기업, 시청, 저기 119, 군대, 예? 모든 행정기관, 모든 사업체, 직장, 동네 마트, 병원, 그다음에 퀵회사, 택배회사 등등 국민 30%에게 비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MOU라는 업무 협약을 맺고 단체들하고는요. 행정기관, 단체들, 기업하고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다 교육을 받는 거죠. 직장은 사업자 등록이 해야 직장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는 합법적인 정부에서 허가를 한 단체입니다. 기업체가요.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법안은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체, 직장에서도 이 따돌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전국에서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원, 마음이응대원, 마을 지킴이 등등 기타 10여 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모든 단체들하고는 비밀 업무 협약,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하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시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할 것이고 협조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네. 협조할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교육시킨 것은 거기서 교육받은 건 모두 비밀로 한다. 그것이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치 법안이라는 겁니다. 네? 심리치료는 한 사람을 수십 명이 둘러싸고 수백 명이 둘러싸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말도, 집단 성추기, 집단 따돌림, 직장에서도요, 학교에서도. 네. 거기에는 또 전파무기, 레이저 공격, 빛 공격, EMP 전파무기 공격, 전자기기 다 망가뜨리고 온갖 희귀한 만행은 다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 심리치료라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타해결을 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억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줘야 자살하거나 타인해치지 않는다라는 미명하에 그런 걸 시키는 것이고요. 외부 치료는 매번 제가 말씀드리듯이 의사들은 치료제를 알약으로 줍니다. 우리는 21세기의 모든 세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치료기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부 치료기에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또 끊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품을 외부 치료기인 불산, 화학무기에 섞어가지고 수증경태를 쏴서 벽을 뚫고 물체를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불산을 어? 통해서 흡수를 시켜서 모든 증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는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십 년간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인생을 외부 치료기라는 말을 들어보나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학무기 불산을 섞어서 거기에 5만 가지 약품을 섞어서 쏴서 흡수를 시키는 거. 말 그대로 그게 외부 치료기인 것입니다. 화학무기고요. 이 5만 가지 천인공노할 모든 세계인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고 비인간적이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처벌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 총칼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뭘로 당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부 치료기라는 화학무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뭐에 당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니까 또 여러 가지 논리를 생각을 여러 가지 이 피해자들이 각양각상 다양하게
테러를 뭐 비테러 공격 뭐 비행기도 띄우고요. 뭐 인공위성으로 피해받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다 이들이 하는 공격입니다. 네, 다양하게.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더 도대체 외부 치료기로 화학무기로 약품으로 수십여 가지 약품으로 모든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모르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태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응? 응?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만행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안 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정확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심리치료 가짜 시민들을 이용하고 가짜 긴급대응팀이라고 가짜 경찰입니다. 정신건강복지 장애계 복지센터 장애계 협조하라고 시청구청 경찰 법원은 그 법안 때문에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경찰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안이고 매뉴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희가 쏘는 것이 화학무기 맞습니다라고. 예? 더 이상 무슨 인정이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말은 어디에 가도 이것을 밝혀서도 안 되고 법안 때문에 예? 어디 가서 이 진실을 알릴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찰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매우 중요하다. 예? 어디 있느냐,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주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그 경찰이 그 동료 경찰들을 불러서 당장 판도라의 상자 TV 확인해가지고 응? 그 시민단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런 만행이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제 차 옆에서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새롭게 다시 썸네일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고요. 또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지금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발에다가 펜타닐 막 때려 붓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흥분을 하거나 언성이 올라가도 좀 목소리가 커질 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요, 지금 대여섯 명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절차, 확인 및 또 시위를 하기 위해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 예? 그런 영상을 제가 지금 4-5번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자, 자살방지원이 구성되어 있다. 예?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아우 제가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예?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예. 그 다음에 자, 이 행정입원 절차로 F코드를 매겼는데 법안에는 본인에게 1차적으로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입원이든 외부 치료든 자, 원래는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테러를 왜 하느냐. 법안에 2017년도에 이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지금 시설로는 이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일어나는 자살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촘촘하게 외부 치료하고 심리 치료를 가야 된다. 그것을 찾아가는 서비스. 낮 병원화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는 목적은 모두 입원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치료한다? 말도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말이나 됩니까? 예? 화학무기로 외부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한다, 이 테러를? 예? 그것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리치료라는 게 5만 가지 만행이고 외부치료라는 게 화학무기라는 걸 속이고 감추고 정치계에서 통과를 시키겠고 양말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멈추고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숨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학무기라고 밝히질 않고 외부치료기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심리치료라고 해서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말도, 집단성추행, 집단 따돌림, 예? 전파무기, 레이저 공격, 예? 빛공격, 모든 이 테러를 치료라고.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 30%가 여기에 동원이 되고 그들은 정부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받고요. 학생들은 이 테러 집단의 자살 방지원들 중에 학생들이 많죠. 그 이유가 공무원 가산점을 줍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대출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출을 정부에게 권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뭡니까? 자살 방지원들한테 대출해가지고 취계사 이런 거 차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걔네들이. 예? 대학교 졸업하고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이상 80%가 공무원이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자나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서 군대에서도 자살 방지원 모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서 나오면 뭘 공부하겠습니까? 공무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 일을 하면은 가산점을 주겠다. 그리고 대출도 해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도 차려주고 핸드폰 가게도 차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몇 명이서 이걸 운영하면서 외부 치료, 심리 치료 할 때는 나와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들이 학생들하고 취계사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붙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한테 마음먹이 쏘면서 오만 기만을 하고요. 합법으로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살가범죄가 4, 5년 전에 만연해서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정치계의 1등 골칫거리였어요. 경제요?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1등이 경제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고 상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항상 언제나 경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과 범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 아닙니까?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사회에서 큰 골칫거리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의사회한테 정신건강 의사회한테 그것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그 권력을 정치인들과 사회 시민들이 그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테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 권력과 돈을 벌기 위해서 과거에 해왔던 이 만행을 광범위하게 전 국민들에게 행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돈벌이를 위해서 이 만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위반하는 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왜 무슨 권력이냐고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과 의사입니다. 개인, 사설업체, 형제복지원과 같은. 여러분들 행정기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각 동네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센터는 행정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 만들어 놓은 거죠. 사설업체입니다. 복지센터로 돼 있는. 형제복지원 과거 부산에서 30년간 500명을 자신들 말 안 된다고 때려 죽이고도 대통령 상을 받은 형제복지원과 같은 개인 사설업체입니다. 보건은 행정기관이고 복지는 사설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기관인 것처럼 차려놓고요. 이 만행을 시민들한테 법안을 앞세워서 숨어서 해라.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할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얘기죠. 복종이죠.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은 것은 모두 비밀로 해라. 그래놓고 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자만 이들이 이 대상자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수면제 처방받으면요 의사나 약사들이 개인 정보를 여러분들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넘겨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F코드를 매기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무소 가서 생계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그 복지사가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넘겨줍니다. 우울증 전조 증상 환자니까 법안대로.
입원을 시키든 행정입원 절차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야 된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넘겨가지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 또 F코드를 매겨서요. 우울증 전조증 증상이니까 미리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F코드를 매긴 후에 그 F코드는 자타 해결을 갈 수 있을까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야 통신사한테 F코드 매긴 이 사람은 F코드 매겨진 정신질환자니까 자타에게 사회에 해를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주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 핸드폰에다가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모두 깔아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차량까지 전부 이슈 해킹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프로그램, 불법 프로그램, 도청 프로그램을 깔아서요. 그래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시청구청 경찰법은 언론까지도 협조하라는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죠. 외국의 해커들이 해킹을 한다. 예? 예? 요즘 조직 스토커들이 날뛰어서 사람들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다. 예? 자신들이 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예? 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자 이들이 무슨 권력을 갖느냐? 예?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예? 예? 지금 연예인들, 정치인들도 전부 박원순도 거짓 미투에 당해. 거짓 미투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여성 단체들을 이용해서 우울증 환자는 자타 해결을 갈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중사 여경, 예? 예? 그다음에 박원순 국회의원 6명 전부 거짓 미투 당한 사람들 우울증 환자였고요. 뉴스 찾아보십시오.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왜 거짓 미투 당해서 자살한 사람들은 전부 우울증 환자였나? 이런 뉴스가 뜰 정도입니다. 예? 예?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20, 30년 전 말도 안 되는 거짓 미투를 발설하게 하면은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은 업무가 정지가 되게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업무를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지금 30% 국민 30%의 자살 방지원 중에 SNS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설리 같은 아이들한테 너 우울증이지? 네가 그렇게 이뻐? 잘났어? 어? 어? 이런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댓글 테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심리치료를 하고 왜? 찾아가는 서비스 낫병원아 집안에 가둔다. 자타에게 해를 갈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조합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행정입원, 불법 행정입원과 불법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기 위한 만행의 이 테러가 예, 모든 테러를 당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반시 정신건강복지법안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에 가입을 하셔서 이 활동을 하셔서 서로 협력을 해서 사회에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엄청난 권력과 지금 이 국민 30%가 자살 방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청, 구청, 경찰법원, 언론 모든 기관들, 행정기관들, 단체들도 당연히 MOU 법안 때문에 MOU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500만 명, 1,800만 명에 가까운 전후하는 시민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지금 1,500만 명을 움직이려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이 조직 스토커들이라고 하는 자살 방지원들이 아이들 6살부터 90대 노인들까지 이 짓을 여러분들이 밤에 지나가면은 다니들 길 가면은 이 사람들 파자마 차림으로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 하면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일당도 받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말하다가 약 맞아서 까먹어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강력하게 시키기 위해서요.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권, 그 다음에 한 번 쏠 때마다 일당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응? 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노란 조끼 입고 청소하면은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돈 입금 나오죠? 입금 받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과 범죄가 엄청난 우리의 1등,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계의 1등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의사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학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들이고 당신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게 해달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자살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행정기관에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권력입니다. 예. 정치인들도 시민들도 자신들 말에 따르기 하게 만든 권력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권력과 돈을 이걸 착취하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1800만 명의 자살방지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이들이 6살부터 90대 노인들까지 휠체어까지 장애인들까지 나와서 테러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대응합니다. 골목에 숨어있다가 탁 적시에 나오죠. 마트에 가고 약국 가면은 딱 이들이 문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나 약국 딱 가면은 카운터에서 딱 문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방지원들이 전부 MOU를 법안 때문에 MOU를 강제로 맺게 했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정민이 죽을 때도 손정민 쓰러져 있는데 자살방지원들 앉아가지고 딱 카톡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이들은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어폰 부대라고 해서 이어폰을 끼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회에 밝혀지니까 이어폰 부대라는 게 밝혀지니까 카톡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1,800만 명을 운영을 하는데요. 자, 일반 시민들입니다. 예? 그들은 예? 어떤 조직에 의해서 깡패 집단이나 세계 정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1,800만 명이. 법안이 있어야 되고 여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안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고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명분, 예? 법안,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명분,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움직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경제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 이 만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이요? 깡패 집단이 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6살짜리 90세 노인들까지 깡패 얘기를 듣고 한다고요? 세계 정부가 한다고요? 세계 정부 누군데 누구 말을 도대체 6살짜리 동네 아이가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어떤 명분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응? 세계 정부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여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안이 없으면 하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요. 이 오만 가지 테러를 시키려면 법안이 아니라면요. 1인당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전파무기, 화학무기 테러, 그 다음에 방에다 약 뿌리고 그러잖아요. 화학무기 테러, 집단 괴롭힘을 하려면요. 그것이 엄청난 만행이고, 자신들이, 이 테러를 한 이 당사자들이 발각이 되고, 적어냈을 경우, 처벌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형인데, 예? 그런데 이것이 세계 정부가 어떤 법안도 없이 어떤 명분도 없이 시킨다고 한다고요? 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돈을 받고요? 한 달에 뭐 수억씩 받습니까? 수억씩 받습니까? 그렇다면 1,800만 명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종교계가 한다고요? 예? 예? 중공인이 한다고요? 예? 아닙니다. 법안이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명분, 그렇게 해야 되게 만드는 명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 예? 지원, 경제적인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테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살부터 장애인부터 90세 노인들까지 나와가지고 테러를 합니다. 밤낮으로. 예? 그 정해진 딱 라인 안에서.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이동을 해보십시오. 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예?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정부 CIA 요원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죠. 그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시민들 10명, 20명 당 공무원이 한 명씩 붙습니다. 책임자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방지원들한테 공무원 가산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공무원이 우리가 3, 4년 동안 2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면서 7에서 8만 명이 늘어났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3, 4년간 2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몇 배입니까?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예? 그 공무원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20배로 커졌나요? 7만 명에서 20년 동안 7만 명이 늘었는데 눈부신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은. 그런데도 7만 명이 늘었는데 갑자기 3년 동안 200만 명이 늘었어요. 4년 동안. 예? 땅덩어리가 갑자기 우리가 한 수십 배 커진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이 자살 방지원들 일반 시민들을 교육하고 컨트롤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1,800만 명, 1,500만 명, 1,800만 명 일반 시민들을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요원들처럼 딱딱 움직이게 하려면 몇 명당 팀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들 예?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죠. 야,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이 늘어났는데 4년 동안 다 어디 간 거냐? 도대체 이 빨갱이 나라는 뭘 한 거냐? 이거 공산국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살 방지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요, 나 공무원이에요 이러면서 약속입니다. 예? 나 시청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고요. 예? 나 저기 국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입니다. 예? 물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하지만요. 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했을 때 수천 대가 따라붙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게 메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직함이 있지만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0만 명의 공무원을 다 명단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국가 민주주의국가는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0만 명의 공무원을 두고 있다고?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시청, 구청에 복지사, 행정복지사 이렇게 공무원 명함을 파주고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해라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래서 제가 서울서부터 부산을 이동할 때 그 공무원들이 화학무기 원액을 테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살 방지원들 시민들한테 원액을 주지 않습니다. 화학무기의 10분의 1로 희석된 걸로 계속 반복해서 쏴서 누적을 시키는 거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200만 명의 공무원 긴급 대응팀들이 원액을 쏘는 겁니다. 자살을 시키고요. 암살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록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로 인해서 취하는 권력과 이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상자 1인당 정부에게 매달 돈을 받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소득 몇 프로의 국민소득인가 우리나라의 그 1년의 예산의 몇 프로를 달라. 미친 새끼들. 그래서 정부 예산을 모두 착복하고 정부의 기강은 흔들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5만 가지 만행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의 풍토를 도덕을 말살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외부 치료라는 펜타닐에 중독이 돼서 마약 중독자가 넘쳐나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친구를 때려 죽이고
변기물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을 하고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도 법정에서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짓을 하면 공무원을 시켜주고 돈을 주고 치료라고 구라를 까놨으니까 이 살인귀 새끼들이 정신건강의사복지센터 말입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좀 짧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다 전화를 한 것입니다. 복지센터. 난리가 난 거죠. 여태 당한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의무 절차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알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당신들 자살방 지원들이 있느냐? 있다. 응? 자, F코드 매기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는데 F코드 매겼느냐? 매긴다. 응? 나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하고 있는데 고지했느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법적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한 사람들은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고지를 하고 2차로 허락을 안 하시 강제로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지를 하는 것을 건너뛰고 법안을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요. 1차로는 고지를 한다, 2차로는 허락은 안 할 시 강제로 집행한다라고 해놓고 1차로 고지해야 될 거를 건너뛰고 2차로 강제로 숨어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불법이고 만행이고 사륙이라 대국민 사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수많은 이 피해자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이렉트로 전화들을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 행정입원 절차, 심리치료, 외부치료, 자살방지원, 전부 그 다음에 F코드 매겨주고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데에는 F코드를 매길 때는 본인에게 고지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또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이 대국민 사륙을 사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도움이 되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돈벌이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과 돈벌이를 위해서 대국민을 사륙하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잘못된 법안을 바꾸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좀 제가 생각이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런 통화를 했다는 걸 왜 말씀드리냐, 여기까지 다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살방지원, 행정입원, F코드 동의 받느냐,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화. 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 대국민을 암살하고 사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하고 우리가 뭉쳐서 대국민, 지금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민 30%도 자살방지원들 이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 그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똑같이 우리 대상자처럼 감시하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으로 인해서 이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발설을 하면 손정민하고 이중사 2차 가해자, 그 다음에 하이버켓에서 뒷골목에서 죽은 여성들처럼 한 방에 죽입니다. 애들이. 그러니 살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우리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준비가 며칠 내로 끝날 것이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재개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계, 경찰, 모든 정당, 언론도 그 법안에 속아서 이 만행을 해왔고요. 정치계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확인도 안 한 채. 화학무기 들어가고 온갖 만행 확인도 안 한 채. 경찰들도 외부 치료기란 말에 속아서 국민들한테 화학무기를 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법 행정 입원 절차를 시민들로 가장한 가짜 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들을 위치해서 이 국민들에게 숨어서
고지를 해주지도 않고 이 5만 가지 테러를 하고 화학무기 테러를 했습니다. 그것은 화학무기 테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전 인류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사형이라고. 그 외에 5만 가지 테러를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5만 가지 테러가 다 이들이 한 테러입니다. 저는 그걸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임원 절차이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에 찾아가는 서비스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그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 30% 모든 행정기관, 정치계, 경찰, 119, 언론 모두 엄청난 파장에 우리 시민단체가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사형과 이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을 반성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행정기관, 정치인들, 정당들, 경찰들, 법원들, 언론들 모두 우리 단체에 가입을 할 것이고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다 밝혀졌는데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뭐다 무기징역 사형받을 일이 있습니까? 저희 시민단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범한 것이고요. 그 활동을 목숨 걸고 해나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 가지요. 제가 수년간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말에는 단 한 채 오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반드시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을 것이고요. 대국민 사륙을 멈출 것이고요. 우리는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벌기 위해서 대국민 사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의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